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격적으로 복원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미북 협상에도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가 이후에 다시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의 북한 적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란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북한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으로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제재를 다시 복원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회의론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troubling thing is it raises questions about U.S. seriousness about a rules-based order. If I was North Korea, I think it just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whether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is really a deal. 반면 켄 고스비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 완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이 제재 완화 후 합의 불이행 시 제재 복원이라는 스냅백 방안을 선택지로 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a clear signal from the United States that there is a way of negotiating sanctions relief. The fact that the U.S. has laid out the possibility of having a snapback option is, I think, an encouraging sign.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미국의 이번 결정이 북한에게는 복합적인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북한은 제재 완화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주저한다면 이는 이번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북한을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결정이 북한 문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Because in the case of North Korea, Kim Jong-un has accepted Trump's offer for summit meetings. There's an established channel of communication at the senior level. The Iranians, in contrast, have refused to meet with Trump. 전문가들은 스냅백 조항의 북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북한은 스냅백 조항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후 금지선에 매우 근접하는 방식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바랄 것이며 이럴 경우 스냅백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가 유엔이 지정한 평화의 날을 맞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노력 움직임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모든 대화 노력에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는 21일 유엔이 지정한 평화의 날을 맞아 인권과 관련해 북한 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북한 주민들이 열망하는 법치와 기본적 자유, 성평등 그리고 경제적 권리가 실현돼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길은 포괄적이고 인권이 중심이 된 평화 절차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그런 절차와 북한 내 인권 개혁을 옹호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지속적으로 북한 내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해왔으며 지난 3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의지와 노력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re seeking to identify those most responsible for such crimes. Our accountability project for the DPRK presents a historic but challenging opportunity to advance accountability.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는 또 트위터에 지난해 9월 20일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보편적 정례 검토 권고안 중 132가지 권고안을 이행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이 132가지 권고안에 평화, 정의, 성평등을 비롯해 식량권과 건강권, 직업에 대한 권리가 포함돼 있다면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북한이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앞서 지난 8일 발표한 평화를 위한 인권의 근간을 다진다는 제목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 논의에는 북한 주민들과 그들의 인권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법 개정을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가 21일 개막하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당국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개막한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 관련 메시지를 통해 세계 각국의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과 함께 북한 핵 문제를 지목하면서 특히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앞서 언급한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자신들이 한 약속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미국 대표로 영상연설을 한 댄 브루에트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ready to make progress toward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e urge the DPRK to join us in negotiations toward this objective, thereby ensuring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역시 개막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겁니다. 3분으로 제한된 각국의 기조연설에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EU는 그때까지 기존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도 비핵화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권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미사일 탑재 목적 등을 포함한 40대 이상의 각종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롤스는 21일 공개한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평양 인근 미림 비행장에서 북한이 열병식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40대 이상의 각종 차량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미림 비행장 내 김일성 광장을 본뜬 중앙도로 위에 25대 안팎의 차량 행렬이 있으며 이 차들은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과 군용 차량, 트럭 등으로 추정된다고 38롤스는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중앙도로 남쪽 동서방향 도로에 소규모 병력부대로 추정되는 물체 14개가 찍혔으며 차량 보관 구역에 열병식 참여 군인들의 숙소로 추정되는 건물 등 같은 구역에 막사 16동이 설치된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38롤스는 과거 열병식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이번에 관찰된 차량은 실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선보일 차량 중 일부로 보인다며 차량 보관구역 차고의 경우 이동식 발사대를 넣어두기 충분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신뢰할 만한 대북 군사 억지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전직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워무스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21일 미국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미한일 3국의 동맹 강화와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워머스 전 차관은 그러면서 지속적인 대북 제재 이행과 미국 정부의 정확한 북한 핵무기 위치와 핵시설 파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화상 토론에 참석한 앤드류 베이세비치 보스턴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긴 것 같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절대 도구로 인식하는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육해 공군과 사이버 전력을 포함한 모든 미군 전력을 동원해 괌 인근 해안에서 인도태평양 영내 위협 대응을 위한 용감한 방패 2020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감한 방패 훈련에 참여한 유도미사일 순양함 엔티텀함이 지난 20일 괌 해안에서 2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무인도에 공격용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안보와 영내 안정 유지, 적들의 우발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호크는 대지용과 대함용으로 구분되며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올해 8번째를 맞은 용감한 방패 훈련은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를 비롯해 전투기 편대 등 100여 대의 육해공 해병 전력이 모두 투입됐으며 특히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기지 소속 전투기가 처음으로 대항군으로 훈련에 투입됐다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